그 제가 친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기 노력에서 사는 사람한테서 그걸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교과서엔 안 나오는 잊혀진 역사 이야기. 오늘은 조선 총독부의 국장급 직책에 올라간 최초의 조선인이자 국가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그 재산까지 전부 후손이 돌려받게 된 최악의 친일파 이진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67년 서울에서 태어나 15살의 나이에 묵과에 급제해 관직에 오른 이진호는 통역관 양성소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친미파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수한 영어 실력과 친미 이력으로 미국인 군사교관 다이의 신임을 얻게 된 그는 각종 요직을 도맡으며 승승장구하죠. 그러던 1894년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동학군을 진압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함께 수많은 농민들을 학살합니다. 곧이어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역시 일본 육군 중장 노즈 미치스라 제5사단장을 수행하는 평양대 대대장으로 발탁되죠. 일본을 도와 전쟁에 앞장섰던 이진호의 이력은 그를 더욱 승승장구하게 만들었고, 30살이 채 되기도 전인 1895년 8월 육군 참령으로 진급하면서 고종의 직속 친위대의 대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도할 만큼 미국을 찬양했던 그의 마음은 이때부터 조금씩 일본을 향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경복궁에 감금당하고 있던 고종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몰래 경복궁을 떠나 미국 공사관으로 망명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계획에는 미국인 군사교관 다이와 함께 고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직속 친위대의 대대장이자 극렬한 친미파로 분류되어 있던 이진호가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경복궁의 작은 문이었던 춘생문을 통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완벽한 계획이 완성되었고, 고종은 이진호에게 춘생문을 점령하고 문을 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진호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고종을 배신합니다. 거사 당일 고종의 목숨이 달려있던 절체절명의 순간, 이미 일본에 완전히 돌아서 있었던 이진호는 춘생문에 나타나지 않았고 고종의 미국 공사관 망명 계획을 친일파에게 밀고까지 해버립니다. 그렇게 춘생문 사건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결국 이진호의 배신으로 실패하게 되었죠. 몇 개월 뒤 고종은 미국 공사관이 아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친일 내각이 붕괴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이진호는 일본 공사관을 통해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약 10년간 생활하며 완벽한 친일파로 변신하게 된 그는 1907년 이토 히로부미의 신임을 등에 업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이진호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죠. 돌아온 지 단 1개월 만에 중추원 부차니, 평안남도 관찰사, 평양일어학교 교장, 평양보통고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더니 일제가 한국을 강제병합한 1910년부터는 경상북도 장관직을 지내게 됩니다. 2년 뒤 한국과 일본의 병합에 기여한 악질 친일파들만 수여받을 수 있었다는 한국병합기념장을 일본으로부터 수여받았고, 이후로도 전라북도 장관, 일본적 십자 전북지부장, 전북도지사 등 각종 요직을 이어가더니 1924년에는 조선총독부 항무국장에 취임하면서 조선총독부의 국장급 직책에 올라간 최초의 조선인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성제국대학 창설위원회 위원, 사립학교 교원 자격 인정위원회 위원장, 조선사편수회 위원, 세제조사위원회 임시위원 등을 지내고 수십 편의 친일기 고문을 발표하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라를 팔아먹던 이진호는 광복을 맞이한 지 단 1년 만인 1946년 친일행위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79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후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인 2008년 정부는 악랄하게 친일행위를 했던 이진호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의 임야 7,000평가량을 국가로 귀속합니다. 하지만 이진호의 손자는 뻔뻔하게도 정부의 이런 결정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죠. 그렇게 약 5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간 결과 충격적이게도 재판부는 손자에게 7,000여 평의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재판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7년 일제 토지 임야조사 사업 당시 이진호가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은 국가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 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게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자는 이진호의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 국민을 분노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죠. 그 제가 친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기 노력에서 사는 사람한테서 그걸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조선 총독부의 국장급 직책에 올라간 최초의 조선인이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고종을 배신했던 최악의 배신자 이진호. 비록 후손들이 그의 재산까지 모두 돌려받으면서 다소 아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